네, 잠깐 쉬었나요? 이어서 2주차 2차시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복습도 마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습을 마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에게 전자기파의 소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이고요. 바로 이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라고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방금 1차 시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동영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동 개념인데요. 파동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동 없이 생활이 안 되죠. 바로 이 전자기 통신은 바로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잊어먹을까봐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자, 7장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파동이 아니죠. 자, 7장.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인데, 자, 인공위성의 운동, 이런 주제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만유인력. 만유인력과 인공위성의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만유인력과 인공위성의 운동, 방금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자, 만유인력은 중력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중력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그래서 중력은 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중력은 인력이다. 그래서 중력은 무엇일까요? 중력은 인력이고 청력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중력은 인력입니다. 중력은 청력이 없어요. 그러면 만유청력이라고 그랬겠죠. 자, 만유란 말은 보편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뉴턴 역학에서 보편적인 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시각으로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공간의 휘어짐, 즉 지오메트릭 폴스로 이해를 합니다. 기하학적인 힘인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루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만 보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위성의 운동인데, 인공위성, 우리가 그 자연적 인공위성이 있죠. 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많은 위성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 운동인데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이나 달 같은 것들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왜 원운동을 할까? 달이 왜 지구 근처에서 돌고 있을까? 자, 이런 의문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지구 주위에서 달이 멀어지지 않고 원운동을 할까를 이해했더니 바로 많은 위성들을 우리가 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중력을 벗어나지 않고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지구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일정한 궤도를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중력과의 연관성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달과 인공위성이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금방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이 비슷한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떨까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운동. 자, 이것과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현상이나 지구 주위에서 달이 도는 현상이 바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달하고 인공위성은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원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사과도 똑같다 이거야. 자, 똑같습니다. 자, 지구 주위로 달이 도는 거나 지구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두 개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는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죠. 바로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행 상태에 있으면 달이 그런 것처럼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달이 멈춘다면 혹은 인공위성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지 않으면 궤도 운동 일정한 거리에서 원운동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이 멈춘다면 지구로 추락합니다. 똑같은 거죠. 사과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거나 인공위성이 돌지 않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로 추락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중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 우리가 아주 먼 훗날 태양이 별이란 탄생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양도 어느 땐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자, 태양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들어봤죠? 적색 거성. 자, 그렇게 거대하게 커지면 지구가 그 태양의 중력에 못 이겨서 지구가 태양에 흡수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과학 연구를 왜 하느냐?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 지구가 태양에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태양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이에요. 여러분들 종이가 벽난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맣게 타버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태양에 지구가 끌려가면은 새까맣게 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2의 지구를 찾아서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아까운 돈이지만 투자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몇 조 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연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날 반드시 그런 날이 닥쳐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구 밖에다 뭐 우리가 제2의 지구를 찾든지 아니면 우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남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구가 요즘 온난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북극이 녹는다, 남극이 녹는다 그런 심각한 위기가 있지만 그런 위기들도 사실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 별의 탄생과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과학의 중요성이
필요한 거죠. 물론 과학을 서로를 위한 평화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겠고요. 사과와 달과 인공위성은 모두 같은 원리다 라는 겁니다. 사과도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돈다면 떨어지지 않겠죠. 그게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행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심력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지만 원심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원심력은 실질적으로는 구심력인데 이 물리학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사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조금 문학적으로 살 필요도 있겠지만 좀 과학적으로 사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한 7장 내용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만유 인력과 뭐라고요? 인공위성의 운동. artificial 인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성의 운동 이런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건너뛰었었는데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이게 7장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여러분 이거 그 교재 표지 그림을 한번 또 보는 게 좋겠죠. 자, 표지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7장. 자, 교수님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때그때 전달을 한다고 하면서도 깜빡하고 아차해서 설명 못하고 강의를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다음 수업 시간에라도 전달을 하겠고요. 뭐 이렇게 내용도 그때 설명을 했는데 또 깜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라도 다시 좀 언급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지션을 줄 수 있는 그림이 있죠.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이제 이 정도는 합니다. 지구 밖에 이렇게 그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서 뭐 과학이나 혹은 군사, 기상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인류의 삶에 편리함을 주죠. 우리가 기상위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날씨를 정보를 뉴스에서 듣습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기예보를 듣고 나왔으면 우산이라도 준비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일기예보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예보를 해주는데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 들어봤나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즉 나비 효과라는 거죠. 자, 한쪽에서 날개만 펄럭였는데 반대편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죠. 자, 이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매우 정확한 그런 기상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를 듣고 나왔으면 우산을 갖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산을 안 챙겨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소나기라도 오거나 비가 퍼붓거나 이러면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다 했죠. 그래서 만유인력, 그리고 그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나, 지구주위로 태양이 도는 거나, 지구주위로 달이 도는 거나, 아까 언급을 안 했지만, 태양주위로 지구가 도는 거나, 다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그 인공위성이라는 이런 그 장치들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언급된 것 중에 잠깐 보면 여기 로켓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자,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 로켓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로켓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런 위성들은 어떻게 이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립니까?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근간에 북한의 위협이 상당하죠. 그런 위협이 무엇을 가지고 하죠? 로켓을 쏘죠.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우리가 평화롭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궤도에다 기상을 관측할 수도 있고 과학적인 실험도 할 수 있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은 이런 경계선이란 군사 분계선이란 이런 게 없어요. 지구는 그냥 지구인 겁니다. 푸른 지구인 거예요. 자, 우주 밖에 나가면 어떤 커다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저자죠. 유명한 과학자신데 그 아주 멀리 그러니까 화성궤도 너머로까지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먼지 티끌만한 존재가 지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티끌만한 존재인데 그 티끌만한 이 지구에서 그 안에서 다시 복잡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너무 겸손해야 되는 너무나 겸손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인간은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파괴적으로 살기에는 자, 우주라는 거대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오늘날 서로 간에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과거에는 뭐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인 거죠. 조금 더 뺏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군사를 육성해서 군사력으로 상대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뺏으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주를 이해하고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인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우주에서의 위치인 거예요. 지구에서의 위치가 아니고요.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된 오늘날에까지 이제 그렇게 거만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좀 우리 인간들도 이해하고 좀 겸허하게 좀 과학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그 중력이나 이 위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물리학은 그 존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파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동 개념을 여러분 이 그 표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앞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하나를 줍고 신기해하는 아이. 뉴턴은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딱 그 아이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인류의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별이 뉴턴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 뉴턴이라는 과학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자기 스스로를 이 과학이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위치가 그렇게 거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턴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자각한다는 것, 그것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뉴턴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방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조개 하나를 들고 조개 하나를 줍고 그걸 신기해하는 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이 모래알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예를 들면 그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세계에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학은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방금 교수님이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우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주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 우주에 나갈 때 잘은 몰랐겠지만 그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특히 태양 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해로운 방사선이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몸으로 이렇게 우주에 나갈 수는 없어요. 지구에서처럼 일광욕을 즐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뭐 해변가나 오는 요즘은 코로나가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럽니다. 우리가 여름에 뭐 이렇게 그 옥상에서 뭐 이렇게 뭐 일광욕을 즐긴다 뭐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주에서 이렇게 그 맨살을 드러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엄청난 인간의 몸은 그 위해를 입게 돼요. 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많이 진보가 되면서 우주복도 굉장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주에서 그런 해로운 방사능에 노출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대한 덩치를 가진 우주복이 오늘날은 슬림한 생활하기 편한 그런 우주복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런 호기심과 그런 경험들이 그런 진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은 모르는 분야를 개척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자, 다음 소개할까요? 사실상 이 범주가 이제 교수님 수업하면서 이 17장까지 내용들의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다 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분야가 물리학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우리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발전해온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 강의 계획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하와 전기장 한번 볼까요? 전하와 전기장. 자, 이번 시간도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전하와 전기장 이 표지 그림만 잠깐 불러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용을 또 이어보겠습니다. 전하와 전기장 표지 한번 불러봅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배울 내용을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전화와 전기장이 어디 있나요? 전화와 전기장 한번 볼까요? 여기 11장에 있네요. 자, 전화와 전기장 그림입니다. 우리 시간이 됐네요. 여기서 2차 시를 마치고요. 3차 시 수업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지개도 펴고 몸도 풀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